국내 최초 AI 작곡가 이봄을 탄생시킨 이봄의 아버지 안창욱 교수님이시고요. 힙합 그룹 이루펀트 멤버에서 이제는 프로듀스 겸 작사가로 활동 중이신 키비 프로듀서님 모셨습니다. AI는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어떤 원리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겁니까? 어렸을 때 보면 예. 그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동요를 들려주기 때문에 자기는 음악을 모르지만 어느 순간 동요 비슷한 것들을 흥얼흥얼 대는 방식이 계산하는 있거든요. 것도 시작해가지고 AI 이 작곡 프로그램이 생겨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멜로디나 기본적인 이제 가사 테마들을 좀 써봐서 뭐 AI 프로그램 직접 넣어보는 거죠. 지금 AI 작곡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음악을 잘 할 수 있지만 아직 세상에 표현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AI가 창작의 문턱을 낮추면서 이 비전문가도 쉽게 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변화가 음악 생태계 전체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요. 네, 키비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6살 딸이 있는데요. 네. 그 딸이랑 같이 작곡해보는 그런 취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가끔씩 아빠 음악 만들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 만들고 싶어 얘기하면은 어떤 노래 만들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고 최근에는 발레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발레하는 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가사로 부를지 좀 생각해봐. 하고선 제가 이제 음악 작곡 프로그램으로 이제 마이크 갖다 대면 이제 노래를 불러요. 즉흥적으로. 네. 그래서 그 불러주는 멜로디를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가사도 번역을 해주고 텍스트로 번역해주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6살 저희 딸 아이도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음악을 접하고 만들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전문가들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음악 시장이 좀 두 개로 좀 나눠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음악의 영역, 뭐 이를테면 어떤 한 아티스트의 뭐 서사나 히스토리를 좀 잘 따라가면서 팬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이 음악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는 것 같고, 소셜미디어나 이런 배경음악에서 필요로 하는 사실 그런 음악들은 사실 지금 나오는 AI 생성음악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전문가들이 많아진 만큼 가벼운 수준의 상용화된 음악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문가의 영역과 뭐 대중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악 영역으로 좀 나눠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음악이라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예요. 임팩트도 강하죠. 네, 사실 그 소비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작곡이라는 측면에서.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키비님처럼 최고의 전문가 분이 만들어낸 컨텐츠를 지금 결과물을 소비하는 그리고 거기에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반인들이 음악을 작곡을 하지 못하지만 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요. 본인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러한 이제 욕구가 되게 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작곡이라는 게 예전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언감생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가지 나의 감성적 키워드와 객관적 음악 입력을 넣으면은 그래도 얼추 비슷한 음악들, 좀 최근에는 굉장히 그래도 음악스러운 음악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내 친구랑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심지어 유통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는 정말 놀라운 그 AI의 결과물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재미있는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좀 더 무서운 걸 하나 골라주세요. 네, 1번 너무 완벽해서 손을 댈 수 없는 AI 데모. 2번 아이디어는 좋은데 끝까지 안 나오는 인간의 영감. 어떤 게 더 무서우세요? 저는 너무 완벽해서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AI 데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데모를 만들어낸
그 상황이 아닐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착각인가요, 그러면? 네, 왜냐면은 이제 인간이 이제 AI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곡이나 뭐 다른 데서도 네네. 사용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조금 발전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인간이 볼 때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창의성이 오히려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인간의 때문에 수준이. 예, 인간의 수준이 낮아진 겁니다. 창의성이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시대다. 네. 네, 키비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끝까지 나오지 않은 인간의 영감으로 골랐는데요. 아이디어 가지고 몇 밤 며칠을 센 적이 많았어 가지고 네. 그 기억이 나서 한번 골라봤고요. AI가 데모를 잘 만들어주면은 뭐 좋은 거죠. 분명히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제 기분에 따라서 음악이 잘 나오기도 하고 예, 이 사람인지라 이게 계속 작업의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AI의 보조를 받는다면은 음악 작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에는 말로만 듣지 말고 AI가 실제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를 만든 아버님이시니까, 네, 교수님. 네, 간단하게 AI로 제 주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봄이죠. 이봄은 조금은 그래도 인간의 창작의 포인트에서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 AI입니다. 일단 그 궤도님 주제가이니까 제가 프롬프트는 가사를 뽑기 위해서 과학에 진심으로 미친 궤도님을 위한 주제가를 만들어줘라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그리고 그럼 노래 제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목은? 제목은 제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와 함께. 약간 컨트리송 느낌이 나는데요. 원래 AI는 그 서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AI를 잘 써서 좋은 곡을 만들려면은 본인의 작곡 능력도 되게 뛰어나야 되는데 아하. 제가 작곡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만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키비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좋습니다. 그 이봄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그 작곡가의 창작 프로세스를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어요. 실제 그 학생들이 뭐 또는 누구나 연주해 볼 수 있게끔 악보도 나오고 있고요. 가사도 직접 본인이 악보에다 붙이고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도와 함께. 궤도와 조금 함께. 약간 공포스러운 궤도와 느낌이 함께 춤을 아니니까 궤도와 함께 춤을. 있는데요. 우주물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우리들에게도 별들이 춤을 추며 빛을 뿜는 곳 우주 저편 우리 다 함께 빠져 궤도 위로 미친 듯이 날아가는 나의 심장 과학이 세계로 가보자 끝없는 욕망을 안고 야, 곡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봄이었습니다. 약간 좀 창법이 약간 자두님 창법인데요. 좀 오묘하게 들었습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강하게 좀 단단하게 부르는 요 창법이 노래도 곡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말씀하신 엣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죠? 뭔가 딱 일반적인 귀에- 곡은 아니에요. 좀 귀에 걸리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요거를 키비님이 이제 그 하셨으면 예. 훨씬 좋은 곡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제가 사실은 작곡 프로그램들은 개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작곡 능력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뚝딱뚝딱한 뭐 해서 만든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를 전문가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정말 괜찮은 툴로서 작곡의 보조 도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노래 한 곡이 바로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완성도가 꽤 높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AI 음악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AI로 만든 곡이 뭐 예를 들어 사람의 어떤 인식을 바꾸고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차원의 예술로까지 이렇게 곧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AI가 생성한 결과물과 인간이 만든 어떤 창작물 요거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은 뭔가 창작을 할 때 네. 명확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왜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이제 저는 창작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있으나 이게 결과물로 안 나오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 그리고 뭐 선택의 행위, 이러한 것들 모두를 다 포괄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고요. 근데 AI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곡 만들어라는 어떠한 객관적 또는 이제 어떠한 그 입력에 의해서 얘는 그냥 내가 학습해 놓은 결과물을 조합해가지고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물이 유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는 왜라는 답에 대한 결과물이고 하나는 그냥 입력에 대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물에 대한 동일성이 그 창작의 그 어떠한 그 가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작점, 그러니까 출발점이 저는 이제 예술의 또는 창작의 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닮을 수 있어도 출발점은 아직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현업 창작자 입장에서 끝까지 인간만이 지켜낼 수 있는 음악적 요소가 뭘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교수님 생각과 좀 거의 동일한데요. 왜 사람이 이 음악을 만드는지에 대한 목적성,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I가 만드는 음악도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이 음악을 어떤 이유로 만들었지를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창작 행위가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내가 음악을 만들 때 이거를 어떻게 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예술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꼭 뭐 거창하게 뭐 아티스트의 뭐 세계관이나 이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단순하게 그냥 오늘 뭐 일하면서 틀어놓을 노동요가 필요해라고 해서 음악을 만드는 것도 어쨌든 그때의 동기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는 어떤 완성도, 어떤 음악적인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목적의 문제, 왜 이 음악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에는 이게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시대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는 음악을 만들려면 뭔가 악보가 필요했을 것이고 건반 누르면서 했죠. 네. 사실은 이제 시대가 넘어오면서는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악보가 굳이 없어도 악보를 보지 못해도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좀 열렸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툴로 이제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된 것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툴이냐라는 거는 결국엔 그 시대가 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뭐 탬버린이 있으니까 탬버린을 치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고, 지금은 AI가 있으니까 AI로 음악을 만든다. 근데 그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음악을 현업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아슬아슬하다라는 느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음악을 모두가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음악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들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 많아지는 세상이 된 거니까, 그러면 누군가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게 업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원하는 음악을 각자 듣고 있는데 내가 모두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고민이 좀 생기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관광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되게 귀차니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프롬프트를 쳐가지고 음악이 쭉 나오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나게 프롬프트를 많이 해야 되는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나 말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들이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귀차니즘 때문에.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말하는 뭐 프로듀서 분이나 유명 작곡가 분은 아닐 수 있지만 네네. 뭔가 이렇게 이제 대표자 한 명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뭐 20대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측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좋은 음악은 무엇일까? 좋은 음악의 조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
AI 시대가 됐다라고 해서 네. 좋은 음악의 조건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AI도 충분히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장르라든지 또는 어떠한 세대라든지 어떠한 연령대 또는 어떠한 성별 이러한 친구들이 그걸 듣고 되게 공감하고 뭐 되게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실 그게 좋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AI가 곡을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저는 그거 크게 중요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악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음악은 생물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고전부터 이제 흘러오면서 새로운 장르가 나오고 음악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음악도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도 이제 되게 좋은 음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음악은 사람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키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어떤 평균치의 음악을 잘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좋은 음악의 조건은 어쩌면 평균치를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스타일, 자기만의 개성을 간직한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학습된 데이터에서 나오는 음악과 견주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세상에게 좋은 매력을 보여주려면 자기만의 독창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AI가 음악을 어떻게 만들고 또 창작과 예술의 경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변화가 커질수록 저작권이나 창작자의 권리, 또 음악가의 정체성 같은 문제도 훨씬 민감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AI 작곡 프로그램이 기존의 어떠한 음악들을 학습해서 그 만들어낸 결과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어떻게 학습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사실은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요. 출처의 문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좀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법 제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이 데이터, 음악 데이터이라는 어떤 용광로 속에 어쩌면 제 음악도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인류를 위해 좋은 거다라고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저작권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너무 묵인하고 어떤 생산에만 초점을 두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좀 고민을 하면서 저 역시 좀 이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으로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성 AI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뭐 그게 전국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뭐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뭐 딥페이크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올바른 사용법들, 윤리적인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교육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이거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개인의 차원 또는 뭐 과학자의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 어떠한 협의라든지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집단지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AI는 음악 산업의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다양한 급여를 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만 내가 음악을 잘 만들어서 그냥 거기서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근데 누구나 이제 작곡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소비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는 그만큼 음악 시장을 굉장히 이제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음악 산업이라는 것도 소비는 일반인들이 하지만 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요 대상은 이제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분들의 어떤 창작의 어떠한 그 생산성, 시간당 만들어낼 수 있는 곡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 자체도 꽤 기회적으로 많이 다가오게 될 거고요. 위험성이 뭐냐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저작권, 그다음 표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디베이팅을 많이 해요. 아직 뾰족한 묘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많은 그 음악 하시는 분들, 기술 하시는 분들, 그다음 저작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미래의 음악가의 모습, 어떤 형태일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음악을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반대로 공연, 라이브 무대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공감합니다, 정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라는 게 그냥 혼자서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음악을 듣는 그 맞아요. 경험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현장감은 역시나 무대에서만 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좋아라는 기준 중에서도 이를테면 라이브를 잘하는 가수라는 것들도 앞으로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될 것이고 뭐 누구나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평범해지고 이 평범함 속에서의 비범함을 만드는 방법은 무대 위에서 증명하는 것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필요로 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생동감 있는 라이브가 미래 음악가에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네, 교수님 견해해 주시겠습니다. 제 이제 생각이긴 한데요. 작곡가 분들이나 프로듀서 분이 굉장히 선망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인기 순위, 1순위, 뭐 탑 찍는, 그러니까 그 이제 잠깐 그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은 작곡가 분들은 그 지금 현재는 뭐 작업실에서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는 이분들은 그 스튜디오에 없어요, 항상. AI를 잘 활용하고 좋은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의성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고요. 그거를 잘 버무려서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건 AI가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에 없이 1년 365일 여행을 다닐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도 가고, 뭐 북극도 가고. 그래서 북극에 잘 보니까 얼음 속에 있는 둘리를 보고, 야, 이거 영감을 떠올라가지고 자기 이제 휴대폰 같은 걸로 집에 있는 이봄에게 보내는 거죠. 나 지금 이러한 영감이 있으니, 작곡을 빨리 해라 라고 하면 일은 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나에게 전송을 하면 그 결과물을 이제 보고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조금 더 터치업을 하겠죠. 이러한 형태로 미래의 모습은 작업 공간에 있지 않고요. 이 지구 전체가 작업 공간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제 작곡이나 작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겪어봐야 혹은 이별해봐야 곡이 나온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해지는 음악가의 어떤 기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남극을 갈 수 있게 된 거군요. 네. 긴 시간 저희를 AI토피아로 안내해주신 지식텔러 안창욱 교수님과 키비 프로듀서님. AI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본다면? 나에게 AI란 또 하나의 두뇌이다. 언제 어디서나 내 옆에서 내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되게 바꿔주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고 나에게 새로운 창작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또 하나의 두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AI란 거대한 파도다. 네, 왜죠? 이 AI라는 물결이 사실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파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파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잘 읽고 그 파도 위를 잘 타고 넘어가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점에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해진 건 AI가 이제 음악 산업의 바깥에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여는 기회이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권리와 윤리,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도 더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가치와 어떤 감각으로 사용할지 그 선택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AI토피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의미한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자 핫파이트 결선에서 최가온 선수가 극적으로 금메달을 따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의 판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뭐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겁니까? 테니스의 호크아이 시스템이라든지 야구의 ABS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팬들은 이제 더 이상 관중석에 앉아 있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참여형 소비로 AI가 더 정확한 판정을 내려준다고 해서 스포츠의 공정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무조건 좋아지는 겁니까? 더 공정해지는 거예요?